우리가 만드는 국어 2학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단원 문학의 눈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시의 목소리에 대해 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교과서 12쪽을 보면요. 들어가며 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서 12쪽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단원 1에서는 말하는 이 관점이 잘 드러난 표현을 중심으로 시를 감상하고 또 말하는 이에 따라서 작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단원에서는 뭐에 중점을 둔다? 그렇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관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지 를 중심으로 한번 시를 분석해보고 감상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 시적 화자입니다.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시적 화자에 대해서 잠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잘 모르겠으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면 됩니다. 자, 시적 화자가 뭘까? 자, 시적 화자란 말이 어려우면 화자라는 말이 뭘까요? 화자.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거 청자는 뭘까? 청자. 청자는 듣는 사람이죠. 화자는 말하는 사람. 청자는 듣는 사람. 그러면 독자는 글을 읽는 사람이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적 화자는 뭘까? 네, 시적 화자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인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적 화자는 시인이다. 무조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시적 화자는 시인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자,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시인은 시를 쓴 사람?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시인이라는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라는 또 다른 개념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가 서로 다른가? 조금 다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교과서 14쪽에 있는 낙타라는 시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14쪽입니다. 자, 낙타라는 시는요, 왼쪽에 있는 1연과 2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3연과 4연이 하나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점과 다른 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다 보면 위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도 찾아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1년과 2년입니다. 저런 등에 혹이 2개씩이나 사막을 터벅터벅 무겁겠다 얘. 자,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시인은 누구이며 시인과 시적 화자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시적 화자는 누굴까? 이 부분에서. 시 전체 말고 딱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그렇죠. 낙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등에 혹이 2개씩이나 달려있고 또 사박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무언가. 그 무언가가 뭔데? 시적 대상이 되고요. 낙타입니다. 이 낙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시적 화자, C에서 말하는 사람은 지금 낙타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낙타를 보고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죠. C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인은 누굴까요? 시인은 책에도 나와 있고 선생님이 준비한 PPT에도 나와 있죠. 네, 손동연입니다. 그렇다면 시인과 시적 화자의 관계는 어떠할까? 낙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인과 시적 화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3년과 4연입니다. 3년과 4연입니다. 선생님이 또 읽어볼게요. 아니야, 이건 내 도시락인걸. 타박타박 사막이 즐겁단다, 얘. 또 질문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적 화자는 누구? 또 시인은 누구고? 시인과 시적 화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인데, 자, 3년과 4연,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누굴까요?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건 네라는 표현이 있죠. 네. 나라는 거죠, 나. 이때 나 누군데? 낙타를 보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손동현 시인이야? 아니면 누군가요? 내 도시락이에요. 이건, 이 등에 두 개씩이나 달린 혹을 가진 게 누구다? 그렇죠. 낙타다라는 겁니다. 이 3년과 4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이는요, 낙타입니다. 낙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인은 누군데요? 시인이 바뀌었어요? 그건 아니잖아. 시인은 여전히 손동현 시인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시인과 시적 화자 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시적 화자, 즉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시를 쓴 사람인 시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애매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시인이 직접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돼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시인이 나는 뭐 30대, 40대의 남자인데 10대 소녀의 입장에서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적 화자와 시인이 다른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적 화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적 화자는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시적 화자는 시인을 대신해서 시의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의 상황을 전달한다. 자, 이 시적 화자는요, 시인이랑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또 한 가지 시적 화자는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까 14쪽에 있던 낙타라는 시에서 봤을 때는 자, 1년과 2년에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나요? 우리가 추측을 한 거죠. 아, 시적 화자는 낙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것일 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3년과 4년에서는 네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적 화자는 정리하면요. 시인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또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를 감상할 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찾고 시를 보게 되면 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적 화자의 역할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작가, 즉 시인을 대신해서 시의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서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시적 화자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쓴다고 했을 때 10대 소녀가 쓴 시랑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쓴 시가 느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시적 화자의 성별, 시적 화자의 연령, 시적 화자의 문화, 시적 화자의 경험 등등에 의해서 시의 내용, 분위기, 정서, 그리고 주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인은 시를 쓸 때 시적 화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잘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시적 화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교과서 16쪽 보면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시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또는 입으로 같이 낭송하면 좋겠습니다.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네, 기용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었습니다. 자, 이 시를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 번 읽으면 절대 시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읽고 났을 때 시를 읽은 후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보통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가 비를 맞으면서 막 일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어떤 아이가 집에 혼자서 막 숙제를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또 다 큰 어른이 그 옛날에 그 시절을 음, 떠올리는 그 모습, 아니면 이렇게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한 아이의 모습 등의 장면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느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이 시를 전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읽었으니까 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단원의 이름이 뭐였죠? 네, 시의 목소리였고, 자, 중요한 게 시적 화자였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 즉 시적 화자는 누구이며 시적 화자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이고, 또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사람 누군가요? 쭉 읽어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나요? 네, 드러나죠. 자, 그러면 시에서 말하는 사람 누구다? 그렇죠. 나, 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른이 된 나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어딘가요? 자, 보면요. 그렇죠. 1년에 이행을 보면 시장에 간
무슨 엄마? 우리 엄마. 그리고 사행에 보면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는 게 누군데? 나죠. 그리고 이연의 이행 삼행에 보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게 누구의 눈시울? 내 눈시울이고요. 그리고 내 유년의 윗목에 할 때 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1년과 2년을 좀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년에서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엄마를 기다리고 있죠, 혼자서? 그러면 2년에서 시적 화자는 그 어린 시절에 나를 회상하고 되뇌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로 네, 상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년에서는 어린 시절에 나가 아직 오지 않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2년에서는 그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떠올리고 있는 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이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 자, 이 질문 다르게 바꿔볼게요. 다르게 바꿔볼게. 시적 화자는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내 어린 시절이 좋았어? 즐거웠어? 행복했어? 아니면 슬펐어?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외롭고 서글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뭔데요? 이연을 보면 됩니다. 이연을 보면 그 아주 먼 옛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대요.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눈물이 난다라는 것은 행복할 때도 눈물이 날 수 있고 슬플 때도 눈물이 날 수 있지만 1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마가 안 와. 내가 혼자서 방에 기다리고 있어. 라는 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조금 더 외롭고 서글프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 근거는 이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시적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적 화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손동현 시인의 낙타와 그리고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5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문제를 풀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적 화자는 땡땡땡이다. 들어갈 말이 있겠죠? 두 번째, 시적 화자는 시인과 무조건 같다. 세 번째,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엄마 걱정에서 시적 화자는 누구이다. 엄마 걱정에서 어린 시절의 시적 화자는 엄마를 어떻게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그리고 OX를 자 어디에 올리느냐 학교 홈페이지에 교수학습 도움센터 2학년 국어에 올리는데 제목은요 학년 반 번호 띄우고 엄마 걱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5개의 문제의 답을 적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엄마 걱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